안녕하세요. 오리TV입니다. 오늘서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죠. 이제 운영시간이 짧아진 만큼 활동 범위도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더 힘들어지실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7월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2, 3년 뒤 집값 조정 가능성, 집주인 정보 공개, 네이버의 정책, 경기 지역 1년 새 40% 오른 곳은 최소 임대료 기준은 2, 3년 뒤 집값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KBS 나와서 주택정책 방향을 설명해서 말한 것입니다. 노 장관은 지금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면 2, 3년 뒤에 매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투자에 신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수요 공급 대책이 조화롭지 못했고 현재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정책의 실패성을 인정한 것이 되는데요. 인정을 하면서 집값이 왜 떨어질 거니 투자를 조심하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 주택시장에서 기이상적인 상승하는 현상은 분명 바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장 경제에 자유롭게 맡겨야지 정책이나 어떤 제도로서 바뀌어가면서 이거를 조정하기 원한다는 것은 다시 또 이번 정부의 4년 부동산 정책 현상이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서 집주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의 입장인데요. 네이버에서 매물 등록 다들 편하게 잘 쓰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보 공개 입장에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네이버 입장에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았는데 중개사들이 허위로 매물 내놓을 경우 집주인이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서 동의를 받으면 허위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중개사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2항에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누설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요즘 엄청 민감하잖아요. 중개사법에 따라서 정보 누출은 벌금 및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업무상으로 주인들에게 네이버 로그인해서 매물 인증해주세요. 이거 말하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주입주인들이 포털 이용을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메일도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급매를 원하고 포털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새로운 정책을 이해시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없는 매물이나 과장된 매물을 올리는 중개사들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런 오해로 인해서 제도 및 정책을 바뀌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경기 아파트의 40% 이상이 오른 곳이 있습니다. 매니에스 뉴스이고요. 이런 현상은 수도권 도심 내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줄고 전셋값이 폭등하자 저렴한 지역으로 이탈로 인한 상승입니다. 비교적 외곽으로 불리던 고양, 김포, 의정부, 남양주시입니다. 2020년과 21년을 비교한 자료이고요. 고양시에 1357만 원이었고 2021년도에는 1969만 원으로 45.6%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김포시는 1065만 원, 2021년도에는 1544만 원으로 45%가 올랐고요. 의정부시는 1085만 원,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1567만 원으로 44.5%가 올랐습니다. 남양주시는 1183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1702만 원으로 43.8%가 올랐습니다. 실거래가 내용을 보면은 고양시 덕양구의 72.55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해 6월 17일 3억 7천에서 올해 6월에는 6억 200만 원, 1년 새 2억 3,200만 원이 올랐고요. 김포시 장기동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해 3억 2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으로 2억 원이 올랐습니다. 수도권의 교통수단이 좋아지니까 이제 원만한 거리 아파트는 다들 수요가 높아져서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5% 룰인 최소 임대료 기준은 언제인가요? 이 제목만 봐서는 어려우시죠? 지난해 7월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5% 룰, 즉 임대료 증액 상한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임대사업자의 최초 임대료는 5% 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주임사로 등록한 경우 시행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최초 임대료로 인정을 받아서 5%에 해당하지 않기에 5% 이상 증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지자체는 민특법 시행일인 2019년도 10월 24일 기준으로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2019년 2월 12일 최초 임대료 적용 시점을 다르게 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시기에 걸리는 주임사분들은 세제 혜택이 적용 시점이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기에 몇 천만이나 되는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21년 7월이니까 주임사를 19년도 2월에서 10월 사이에 내신 분들은 증액에 따른 최초 임대료냐 5% 룰에 적용되냐에 따라서 골머리가 아플 시점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에게 2019년도 2월에 5%를 적용 시점으로 안내한 세무서 의견이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폭탄은 나중에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확한 정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7월 15일서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청 예약 제1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해당 지역을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은 다들 상호차 예약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주간 부동산 뉴스 오루이TV입니다.